조선 중기 한양의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병조판서 김판석 대감댁은 이른 새벽부터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를 총괄하는 병조판서의 저택답게 웅장한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거처할 행랑채까지 갖춘 대저택이었습니다.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종이 있었으니 바로 19살의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은 어린 시절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먹을 것과 바꾸어 이 집에 팔려온 지 벌써 10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무뎌져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임의 외모는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달처럼 하얀 피부와 버들잎 같은 가늘고 긴 눈,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덕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남다른 지혜였습니다. 덕임아, 아씨께서 부르신다. 안채 마님의 부름에 덕임은 재빨리 손을 씻고 아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의 외동딸인 수정 아씨는 덕임보다 2살 어렸지만 덕임을 각별히 아껴주었습니다. 덕임이 자신을 정성껏 모시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덕임의 총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임아, 오늘도 내 곁에서 책을 읽어주겠니? 네, 아씨. 덕임은 수정 아씨가 읽는 사서삼경을 귀동량으로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글자를 따라 읽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그 깊은 뜻까지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아씨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석해내곤 했습니다. 아씨, 이 구절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덕임의 해석을 들은 수정 아씨는 매번 놀라워했습니다. 양반과 규수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전을 여종인 덕임이 훨씬 깊이 있게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고 청소를 맡게 된 후로는 대감이 소장한 수많은 병법서들까지 줄줄 외우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여러 명장들이 쓴 병서까지 덕임의 머릿속은 온갖 지식의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의 집종, 보통이 아니야. 하인들 사이에서도 덕임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금세 익혀서 완벽하게 해내는 덕임을 보며 나이든 하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병조판서 김판석 대감댁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이름난 현산 스님이었습니다. 대감은 평소 관상과 운세에 관심이 많아 가족들의 앞날을 알아보고자 현산 스님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멀리서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병조판서님의 부름이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산 스님은 먼저 대감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관상이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아씨와 2명의 아들들까지 차례로 관상을 보고 운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현산 스님이 집을 나서는데 호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집 앞을 청소하고 있던 덕임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님, 이것 떨어뜨리셨습니다. 덕임은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며 엽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현산 스님의 눈이 크게 번쩍였습니다. 덕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스님은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임의 관상을 본 순간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여종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왕후의 관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집아, 내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해보거라. 덕임이 차근차근 대답하자 현산 스님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관상뿐만 아니라 사주팔자까지 완벽하게 왕후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거라. 하늘이 정한 운명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느니라. 현산 스님의 신비로운 예언을 들은 덕임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종인 자신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산 스님이 다녀간 지 며칠 뒤 병조판서 김판석 대감댁에는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중전마마로부터 보내온 극비 밀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대감은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대감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감은 사랑채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밀서에는 중전마마가 정적으로 여기는 신하들의 명단과 그들을 제거할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적들의 손에 들어가면 중전마마는 물론 자신의 집안까지 영모제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대감은 말할 수 없다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런 기밀은 가족이라도 함부로 알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덕임은 평소와 다른 대감의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대감이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 덕임은 조용히 대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계속해서 사랑채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고 하인들에게도 혹시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는지 은근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거야. 덕임의 추리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읽은 수많은 병법서와 고전에서 배운 지혜를 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덕임은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던 중 한 하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은 밀랍 냄새였는데 보통 중요한 문서를 봉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옷이지? 덕임은 몰래 그 옷의 주인을 알아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하인인 수동이었습니다. 수동이는 한 달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평소 말수가 적고 다른 하인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수동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동이가 밤마다 몰래 사랑채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수동이가 뭔가를 훔쳤을 거야. 덕임은 확신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임은 수동이가 다시 사랑채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작은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담장 너머로 그것을 던져주었고 담장 밖에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저건 뭐지? 덕임은 조심스럽게 수동이를 따라갔습니다. 수동이는 예조판서댁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조판서는 병조판서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설마 덕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이는 예조판서가 심어놓은 첩자였고 그가 훔친 밀서를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덕임은 대감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동이가 밀서를 훔쳐 예조판서댁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대감은 처음엔 여종인 덕임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덕임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추리 과정을 들어보니 완전히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수동이를 잡아서 밀서의 위치를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예조판서댁과 연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덕임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대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동이를 붙잡아 신문한 결과 과연 덕임의 추리가 맞았습니다. 수동이는 예조판서가 보낸 첩자였고 밀서를 훔쳐서 넘겨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밀서는 아직 예조판서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고 수동이가 숨겨둔 곳에서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임아,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구나. 대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덕임이 없었다면 자신의 집안은 물론 중전마마까지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답해야 할까?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임의 겸손한 대답에 대감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임아,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수양딸로 입적시키겠다. 이 소식은 집안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종에서 양반가의 수양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덕임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너는 김덕임이다. 그날부터 덕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여종의 옷을 입지 않고 양반가 규수에 걸맞은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아씨와 정식으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이런 변화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대감 일가에게는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셋째 아들인 영암대군 이윤이 병조판서댁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암대군 마마께서 오신다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자가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암대군 이윤은 25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학문에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났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셋째라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마, 이런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이유는 최근 궁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인 왕세자와 둘째 형, 그리고 넷째 동생 사이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했던 것입니다. 마마, 점심을 드시고 가십시오. 대감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유는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덕임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제 수양딸 덕임입니다. 수양딸이라고? 이유는 덕임의 아름다운 외모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꼈습니다. 여종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유는 덕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덕임 양은 학문을 좋아하는가? 네, 마마. 사서삼경을 비롯해 여러 서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윤의 질문에 덕임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답변이군. 이유는 덕임의 현명한 답변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이 아니라 깊은 지혜까지 갖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궁중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째 왕세자와 둘째 왕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독살이라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자들이 동시에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였습니다. 왕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고 그 결과 두 왕자 모두 납중독과 독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셋째 왕자인 이윤도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죽으면 자신이 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궁중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이유는 졸지에 형들을 독살한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덕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이윤이 이 집에 왔을 때의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넷째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었지? 덕임은 중요한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넷째 왕자 이영이 형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 덕임은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납중독의 원인이 바로 그 숟가락과 젓가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넷째 왕자는 형들에게 특별한 음식도 선물했었습니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덕임은 즉시 대감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영암대군 마마가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덕임은 자신의 추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넷째 왕자가 형들에게 선물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음식이 독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대장간을 조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넷째 왕자가 은밀히 지시해서 숟가락과 젓가락에 납을 섞도록 했을 것입니다. 대감은 덕임의 추리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왕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과연 덕임의 추리가 맞았습니다. 넷째 왕자 이영이 대장간에 은밀히 지시해서 형들의 숟가락과 젓가락에 납을 섞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에도 독을 넣어 선물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영이 그런 짓을? 왕은 충격을 받았지만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넷째 왕자 이영은 즉시 체포되었고 이유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덕임 양 덕분에 살았구나. 이유는 덕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덕임이 없었다면 자신은 형들을 독살한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덕임의 지혜로 목숨을 구한 영암대군 이유는 그녀에게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는 감사함을 넘어서서 덕임의 뛰어난 지혜와 아름다운 인품에 진심으로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대감님, 부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윤이 병조 판서댁을 다시 찾아와서 대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마마. 덕임 양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감은 물론 집안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가 신하의 수양딸과 혼인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마, 그러나 덕임은 저는 덕임 양의 출신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인품이면 충분합니다. 이윤의 진심 어린 말에 대감도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마마, 궁중에서 좋게 보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덕임도 처음엔 이 제안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종이었던 자신이 왕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마, 저 같은 사람이 과연 마마의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덕임 양의 지혜와 덕성이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의 확신에 찬 말에 덕임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혼례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져야 했지만 덕임의 출신 때문에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례라면 소박해도 좋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덕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여종에서 양반가의 수양딸이 되었고 이제는 왕손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해주신 운명이었을까? 덕임은 관상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던 그 예언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비록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덕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덕임을 본 이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혼례를 마친 후 덕임은 영암대 군빈이 되었습니다. 궁중 생활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덕임은 금세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학문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군빈 마마 정말 총명하십니다. 궁녀들도 덕임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궁중 예법도 금세 익혔고 다른 왕족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왕자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독과 납중독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유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록 왕위 계승을 둘러싼 경쟁 관계였지만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였습니다. 마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도 마마가 슬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덕임의 위로에 이유는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로 책봉되었다고? 왕이 이윤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왕자가 세상을 떠났고 넷째는 역적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셋째인 이윤이 왕위 계승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왕비가 되는 거구나. 덕임은 관상가의 예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된 이윤과 세자빈이 된 덕임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나라의 정사에 관여해야 했고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 어느 날 이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덕임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세자마마, 우선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농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 말인가? 농민들에게 더 좋은 씨앗을 제공하고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관계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덕임의 제안에 이유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군요. 역시 제 아내입니다. 이유는 덕임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윤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전 왕조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의 승하는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이윤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덕임은 중전마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왕후가 되었구나. 덕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완전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중전마마 축하드립니다. 궁녀들과 신하들이 모두 덕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종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덕임의 현명함과 덕성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된 이윤과 덕임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전념했습니다. 덕임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궁중의 의녀 제도를 확대해서 일반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더 많이 세워서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윤과 덕임의 협력으로 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교육의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덕임에게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이군요. 산파의 기쁜 소식에 이유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덕임도 아들을 품에 안고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잘 키워야겠어요. 그럼요. 어머니를 닮아서 현명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용감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으로 왕실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덕임은 아들을 키우면서도 왕비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요즘 북방의 정세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중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덕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덕임의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경 지역 백성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중전의 말이 옳습니다. 덕임의 조언에 따라 이유는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큰 전쟁 없이도 국경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임의 아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아버지를 닮아 용감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백성들이 어머니를 성군의 아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덕임은 아들에게도 항상 겸손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덕임은 궁궐뜰에서 꽃구경을 하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여종으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했지만 결국 왕후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인생이었어. 그때 이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 중전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룬 사랑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덕임은 옛날 병조 판서댁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관상가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고 했을 때는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 덕임은 진정한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위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현명한 왕후가 된 것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나자 덕임과 이윤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교육의 기회도 늘어났으며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된 왕자가 덕임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임은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덕성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임은 궁궐에서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가 한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번영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그때 바람에 날려온 꽃잎 하나가 덕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덕임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여종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 덕임은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누각에서 덕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덕임은 미소를 지으며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여종에서 왕후까지 덕임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대로 그녀는 진정한 왕후의 삶을 살았고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계속 전해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